오늘의 머릿말. 한 해를 정리하면서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돌아봅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없던 책들조차 제목을 다시 보면 은근히 반가운 기분이 들어요.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만큼 시간과 관심을 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책을 읽어오셨나요? 내년에는 독서의 향방을 어느 쪽으로 틀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독서 생활이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독서 노트를 쓰는데요. 일 때문에 읽는 책도 많다 보니 예쁘게 꾸미기는 어렵고 읽은 책 중에서 10분의 1 정도를 시간 날 때 겨우 기록에 남기는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중순부터 쓴 독서 노트를 펼쳐봤는데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개봉 즈음에 읽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메모가 몇 페이지 있더라고요. 최근 추가된 것으로는 리딩 케미스트리에 출연하신 천선한 작가님의 모우어 메모도 있고요. 적어두었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구나 싶어서 새해에는 독서 노트를 더 잘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 시간인데요. 밀리의 서재 차트를 통해서 보는 독서 트렌드. 이번 시간은 연말을 맞이해 특별히 2024 결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밀리의 2024 독서 트렌드 리포트를 기반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스텝인 한스님, 이진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호문형 담당을 맡고 있는 한스와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입니다. 이지님, 밀리에서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브랜드 마케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드의 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브랜드의 주 메시지와 도서를 밀리의 서재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밀리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길게 말을 했는데 짧게 요약하면 신규 유저를 광고를 통해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해서 최근에 큰 광고가 런칭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쵸.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대문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김태리 배우님과 네. 이번에 저희 밀리의 서재에서 새로 업데이트한 기능들이 2가지 있어요. 밀리 페어링이라고 이제 종이책을 읽다가 전자책을 읽고 전자책을 읽다가 오디오북도 이렇게 이어 들을 수 있는 기능 하나 소개하는 거와 그리고 독서 기록 자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밀리에서 모든 독서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밖에서 읽은 책도 밀리에서 기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밀리에서 한번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는 한스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지님이 굉장히 놀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녹음을 시작하자 이지님이 뚝딱거리고 있다. 와, 제가 서맥이 있어요. 네.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지금 네.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완치됐어요, 완치. 평상시에 보통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저는 한국 소설하고 한국사를 좋아해서 주로 이 분야의 책을 자주 읽습니다. 뭔가 한국 소설은 읽을 때 그 모국어가 주는 편안함을 좋아하고요. 한국사는 제가 좋아하는 시대나 주제가 포함된 것들 위주로 읽는 편입니다. 왜 한강 작가님이 그 노벨 문학상 받으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책을 막 사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원어로 읽을 수 있다니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원어민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느낌으로 한국어로 쓰인 좋은 작품을 읽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한 것들은 보통 어떤 시대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서양, 동양, 한국 그 외에도 많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떤 시대의 역사를 보통 좋아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사 중에서 조선시대 이제 숙종과 정조까지의 시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권력과 인간이라는 정병설 작가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사도세자가 정말 병증이 있었을까? 아, 그쵸. 그거 에. 굉장한 화두 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학생 때 배웠을 때는 그냥 탕평책 정책 뭐 이 정도 배우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숨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역사가 조금 바뀌었을 수 있겠구나. 왜곡됐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고 권력이 참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역사책 읽는 재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 몇 번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배우기도 하고, 저도 역사책 꽤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역사책 같은 경우는 실용적이어서 읽는다기보다는 약간 이야기책 읽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인데 진짜야.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 보니까 역사책 많이 읽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아서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2024년 올해의 책 이야기부터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올해의 책은 밀리를 빛낸 30권의 책 중에서 회원이 투표로 선정된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종합 올해의 책 한 권과 분야별 올해의 책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4년 밀리의 서재 올해의 책 소설 분야의 클레이 키건 작가가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고 저도 좋아하는 책이어서 이 책 같은 경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저도 읽었습니다. 두 분 다 저도요. 읽으셨고요. 네. 사실 여기 3명 있는데 100% 누가 읽은 책이라는 점에서 밀리의 서재 분들이 많이 읽으신 게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단 굉장히 큰 장점이 분량이 짧다. 아 그쵸.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워낙 이 소설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읽게 되는 책이라는 게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소설은 정말 이 작품 자체의 매력이 아니고는 입소문 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책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의 장점이 있다면 우선 저는 단문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클레이 키건 작가가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짧게 쓰는데 그 짧은 문장 사이에 이상한 뭔가 쓸쓸함도 있고 뭔가 고요함도 있고 그런 이게 아일랜드 소설이라 그런 그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저는 네. 신기했고 이게 제가 한국 소설을 많이 읽은 편인데 한국 소설에서는 확실히 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정이랄지 분위기를 많이 느껴서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님은 어떤 게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페이지 정도의 네. 짧은 분량인데 이제 절대 가볍지 않다 책이. 저는 읽고 나서 이 여운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 가는 이제 출퇴근길에 나에게 사소한 행동인데 나에게 영향을 줬던 건 뭐였을까라는 걸 자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읽고 나면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야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경제 경영 분야이고요. 토스에서 쓴 더 머니북입니다. 이 책 얘기를 또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머니북. 저도 샀고요. 이 책은 나올 때부터 약간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거대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돈에 대한 모든 걸 알려주겠다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 정말 세세하게 모든 포인트에서 한 번쯤 궁금해봤던 질문들에 답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실까요? 역시 또 두 분 다 손을 드시네요. 사실 오늘 모신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진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서 친구들이랑 농담을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휴, 야, 우리 이거 세금 다 뭐냐?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돈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이거 왜 학생 때 이거 안 가르쳐 줬어? 막 이래서 교육을 탓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왔으니까 그런 세세한 알려주는 정보들이 조금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돈을 굴렸어야 되는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혹시나 저처럼 조금 사회에 나와서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가볍게 한번 읽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이진님은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이 초창기에 배우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아주 오래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웠다. 이게 저를 너무 피눈물 나게 한다. 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다음에 또 어떤 분야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은 소설 분야의 박상영 작가가 쓰신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네. 예, 대도시의 사랑법 드라마 때문에도 화제가 됐던 맞아요. 작품이어가지고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한스님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드라마 못 봤어요. 예, 책은 네. 그러면 읽으셨을까요? 책은 읽었어요. 네. 책은 예전에 학생 시절에도 읽었고 이번에 다시 드라마랑 영화 나오면서도 네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워낙 박상영 작가님 특유의 유머 감각 같은 게 잘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제목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약간 뭐지? 나는 몰랐는데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제목부터 굉장히 끌리는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걸까요? 네, 다음 책은 시 에세이 분야이고요. 패트릭 브링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사실 이동진 평론가가 그 소개를 올해의 책으로 지난해에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년 내내 많은 독자들을 만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삶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차분하게 담아낸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걸까요? 다음 책은 인문 교양 분야의 임소미 작가가 쓰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입니다. 저는 이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밀리에 있다 보니까 네. 책 표지는 정말 자주 봤는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한국사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세계사의 지식이 없는 네. 사람들이 이 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작가님께서 같은 시리즈의 한국사도 아. 쓰셨어요. 그럼 당장 읽어봐요. 네. 당장. 아니 이게 저는 역사책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숫자를 너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역사를 보통 많이 읽으시는 역사 덕후 분들은 숫자를 정말 잘 외워요. 뭐 몇 년에 무슨 병인양요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사, 그다음에 이 동양사, 그다음에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도별로 묶어서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사하고 세계사하고 같은 저자분이 또 쓰셨다고 하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입문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입문하는 책들이 주는 편안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은 한데 자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나는 너무 벽이 높게 느껴질 때 이런 책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책은 자기계발 분야이고 마티아스 뇌케 작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예, 이 책도 역시 제목이 예, 제목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 자기계발서 꽤 많이 읽거든요. 많이 읽는데 자기계발서 제목들을 보고 있으면 약간 기도 메타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읽게 되는 책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갖추고 싶은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무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깊었던 한 해이기도 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2024년 월별 밀리 회원이 사랑한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사랑받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2024년 월별 밀리의 서재 회원이 사랑한 책 1월에는요. 인문 분야의 강용수 저자가 쓰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책 진짜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마흔에 읽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연령대 분들이 다 읽으신 책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쇼펜하우어가 따뜻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그쵸. 점도 너무 되게 좋아요. 너무 네. 좋죠. 그래서 사실은 독설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네. 듣고 정신 차리고 싶어 같은 느낌으로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쇼펜하우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이게 아직도 저의 위로 문장이 있어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근데 이게 정말 괴로울 때 읽으면 그래 내가 지금 괴로운 건 태어났기 때문인 거야. 막 약간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우리는 어떤 때 위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다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다 괜찮아질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괜찮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별거 아니야. 다 겪어. 너만 태어난 괴로운 줄 알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을 때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지가 아까 쇼펜하우어가 그 빨리 죽는 게 차선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쇼펜하우어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 2층에서도 안 자고 어머. 뭐 이발사한테 면도도 안 맡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반전 매력이 지금에 와서 맞아요. 실제 성격은 네. 되게 밝았다고들 하잖아요. 네. 쇼펜하우어가. 네. 이런 것도 진짜 항상 제 주변에 창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의 그 본인의 됨됨이야. 창작물의 아름다움과 일치하진 않는다. 그리고 창작물에서 한 이야기가 꼭 그 사람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쇼펜하우어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설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월에 많이 읽은 책은 어떤 걸까요? 네. 2월에 많이 읽은 책은 시 에세이 분야이고 아까 제가 소개한 책이네요. 네. 패트릭 브링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저는 근데 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가 약간 에세이라는 게 처음 읽고 놀랐어요. 여기 그림과 책의 기본적인 교양 지식이 있는 가족. 네. 그리고 책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고 이제 형이 암으로 떠났을 때 여기 어머니가 그림을 보면서 애도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맞아요. 이걸 보고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에세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막 맞아요. 편하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위로도 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고 더구나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술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밀리의 서재 홈 자체도 물론 실제하지 않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회원들이 리뷰를 남기고 포스트를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의 어떤 미술관 같은 공간이다.
저는 그걸 이제 지켜보면서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 개인에게는 꽤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갑자기 밀리의 서재 경비원 한쌤의 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그 책 표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 모습이 미술관에서 그림 걸려 있는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상작용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달 책으로 넘어갈까요? 네, 3월은 인문 분야의 닉 트렌튼 작가의 생각 중독입니다. 생각 중독은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이어가지고 생각 중독 책 나왔을 때부터 좀 궁금했던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각을 계속할까? 근데 생각이 발전적인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안 좋은 걸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SNS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한 맞아요. 어떤 현대 사회의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여서 불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생각이 많다든가 아니면 너무 불안증을 만들 정도로 생각이 많다든가 하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의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4월의 책은 시 에세이 분야이고요. 오평선 작가님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입니다. 워낙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꽃이 많이 피는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 제목 보고 혹시 벚꽃 엔딩 같은 거 왜 벚꽃 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벚꽃 엔딩이 저 남쪽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아래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꽃길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시 에세이 분야의 책이 4월에 많이 읽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고자 검색하고 서재에 담고 이럴 때 이 날씨나 뭐 요즘 뭐 분위기, 계절 이런 것들도 꽤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 2024년 상반기 책들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생각 중독도 그렇고 이 책도 이제 읽어보면 사실은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잠깐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멈춰 생각도 멈추고 돌아보는 이렇게 무작정 달리는 것도 멈추고 대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시간 네. 그리고 그 불안함에 대한 격려, 조언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책이 상반기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불안인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빠르게 이거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빨리 가고는 있는데 맞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답하는 책들이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5월 책 이야기해 볼까요? 네, 5월은 소설 분야의 김호연 작가가 쓰신 나의 돈키호테입니다. 김호연 작가님 책들이 밀리의 서재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나의 돈키호테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네. 나의 돈키호테는 저는 이제 읽어봤는데 사실 요 이야기가 봄이랑 좀 잘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로 중심이 되어 있는 그 힐링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 김호연 작가가 쓰신 불편한 네네. 편의점과 좀 결이 좀 맞닿아 있는 소설인데 이런 소설이 밀리에서 항상 이제 인기가 좀 많았어요. 네. 네,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 소설이 아무래도 책을 좀 이제 막 좀 접해보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작책으로 괜찮은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 김호연 작가님이 리딩 케미스트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책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게, 일단 좋은 캐릭터가 갖는 힘이 있다.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잘 풀렸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읽었던 게 이 김호연 작가님 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6월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6월의 베스트 책은요. 소설 분야이고 한야 야나기하라 작가님의 리틀 라이프입니다. 네. 이 책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요? 이 책이 역주행해서 지금 맞아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한야 야나기하라 작가의 리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책 나온 직후에 제가 이제 뭐 김현수 작가님, 김준호 작가님, 뭐 박현주 번역가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소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소모임에서 이 책이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읽은 거죠. 2권이고 읽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읽고 나면 약간 읽기 전하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진짜요? 예. 너무 대단한 소설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너무 재밌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도 아닌 거예요. 재밌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할 말이 있을 만한 이야기여가지고 좋은 책이지만 많이 읽히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는데 이게 틱톡에서 맞아요. 예,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틱톡에서 이슈됐던 영상이 사람들이 정말 막 얼굴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펑펑 우는 모습을 찍어서 이거 리틀 라이프 읽고 이렇게 우는 거야라는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그게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읽고 그럼 또 사람들은 울면서 기록을 남기고 이런 방식으로 바이럴이 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리틀 라이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읽는다고 해서 저도 행복한 느낌으로 차트를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마케터여서 그런지 나중에 내가 책을 만든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 표지서부터 네. 한 남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네.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틱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는 걸 봤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이 표정이 된다 하면서 맞아요. 네. 그 책 표지 자체를 자기 얼굴에 해서 그걸 또 인증하는 게 하나의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아까 4월이나 5월의 책도 보면은 꽃길이 따로 있는 이 책 같은 경우 꽃이 만발해 있어요, 표지에. 이게 또 시성과 적절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래서 출판할 때 그 시기를 고려해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정말 숏폼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적 요소를 넣을 수 있는 표지를 제작해보고 싶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지가 릴스도 계속 찍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녹음기를 이제 릴스로 네. 찍고 있거든요. 네. 한스가 MG라고 막 눈치를 주셨어요. 정말 MG는 맞다. 네. 저희 7월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7월은 자기 개발 분야의 마티아스 넬케 작가가 쓰신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녹음을 위해서 여기 나온 책들을 벼락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 책을 되게 벼락치기 했어요. 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네네네. 저는 이제 진기주 배어가 낭독해주신 요약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딱 듣고 나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삶이 괴로우면 욕심이다. 그래서 뭔가 내가 소모하는 그 태도 자체가 내 삶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종교랑 전혀 상관없이 법정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팟캐스트를 예전에 자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가 풀을 열심히 뜯습니까? 그냥 뜯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을 때 그래, 내가 지금 나를 내 인생이 너무 소모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치고 연료가 떨어진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괴로운 삶을 벗어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책이 사실 시작 부분에 겸손의 중요함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 그럴수록 절제된 말과 행동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고요함을 즐겨라. 이런 게 이제 책 전반의 주제인데 사실 요 몇 년간 자기 PR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네. 그 키워드잖아요. 브랜딩이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왔으니까 말 다 했죠. 예. 네, 그래서 저도 뭐 회사든 어디든 막 나를 드러내고 개성을 좀 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팟캐스트 찍기 전에도 밀리의 이동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검은 안경. 저희가 밀리의 검은 안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빨간 안경 아니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서는 뭔가 겸손함이나 또 고요함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개성적이어야 되고 다 이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정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혹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막 힘든 티 안 내고 혹은 내가 잘한다 티 안 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회의에서 그런 분들이 가지는 어떤 한마디의 무게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맞아요. 예. 보면 어쩌면 사실 저게 정답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연말이 되면 인스타에서 특히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올해의 성취 이런 거 이렇게 글 많이 올리거든요. 24년도에 내가 이룬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기가 시작되면 보통 이제 마지막 주쯤에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시기가 되면 인스타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모두가 경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과시해야 되는 문화 속에 있으면 저도 너무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한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인스타 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만 열중할 때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고 맞아요. 그런 때 이런 책들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8월 책 이야기 해볼까요? 네, 8월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은 경제 경영 분야 토스의 더 머니북입니다. 이 책도 아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책 이야기해 주세요. 네, 9월은 철학 분야의 김재훈, 서정욱 작가의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입니다. 만화를 보는 3분 철학 제목만 봐도 벌써 금방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철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항상 독서 트렌드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한 페이지로 보는. 맞아요. 예, 뭐 문학,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온갖 분야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책들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책이 올해 밀리에 아마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네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베스트를 찍은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화가 주는 이 특별함이 있구나. 그것도 예, 그렇죠. 이 예. 만화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만큼의 수요가 있었구나를 네. 좀 확인한 책이었어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이 책이 사실 남인혜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자녀에게 반드시 읽힐 책 중 하나로 꼽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역주행한 것도 있거든요. 그 시인 나태주 시인님의 따님이신 남인혜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 책인데 실제로 밀리에서 이제 그 이후에 역주행을 엄청 했던 책이고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철학책은 시작할 때 이런 책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나? 맞아요, 그건. 네,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밀리에는 2만 배 시리즈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밀리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만화 읽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보면 웹툰을 읽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웹툰 말고도 이렇게 일종의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만화들 같은 경우에 가볍게 읽으면서도 내가 사실 이 만화를 보는 삼부철학 이런 책의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를 때 전체적인 개론을 잡아줌으로써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10월 달 책은 어떤 건가요? 네, 10월의 책은 소설 분야이고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아, 이 책 정말 예, 여러 차트에서 계속 이름을 네, 보이는 걸 맞아요. 봐서는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검색어가 독서로 이어지는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검색어를 보면 그 시기 세간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영화 드라마의 흥행이 원작 소설이나 대본집의 인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올해의 인기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4년 밀리의 서재 월별 인기 검색어 1월부터 3월까지는 균이 인기 검색어였고요. 4월부터 5월까지는 삼체, 6월부터 7월까지는 인사이드 아웃 2, 7월은 선제옥고 티어, 8월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9월은 정유정 작가, 10월은 한강 작가입니다. 와, 진짜 영화 드라마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엄청 커요. 예, 이게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듄, 4월부터 5월까지 삼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사실 이 두 작품 다 쉽지 않거든요. 분량도 분량이고 이 집중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책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영화 드라마 영향이 그만큼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걸 보면은 어떤 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듄 삼체, 인사이드 아웃 2, 선제옥고 티어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역시 10월은 한강 작가님 이름이 예, 언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합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지님이 하트를 만듭니다. 네, 정말 저는 작년부터 계속 한강 작가님을 주변에 엄청 바이럴했거든요. 혼자 막 네네네. 얘들아 제발 읽어봐야 돼. 이제 친구들한테 이랬는데 친구들이 살짝 아 알았어 이랬는데 요즘은 너 그때 말한 책 뭐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말이야 꼭 읽어봐야 돼. 이제 이러면서 도로록 하면은 고마워 이제 이러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님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 났을 때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한강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독자로서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감흥이 있는 거예요. 진짜 타인의 수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다들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쁠 일인가라는 눈물이 생각이 막 드는 나는 거죠. 거예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유정 작가님 책 서비스 되면서 9월 달에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밀리 회원의 인생책 순위를 보겠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인생책 순위인데요. 인생책이라고 부르고 싶은 책에 대한 이야기이니만큼 책마다 한 줄 리뷰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왜 그 책이 인생책으로 꼽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2024년 밀리 회원의 인생책 1위는요, 소설 분야의 최신영 작가가 쓰신 구애의 증명입니다. 한 줄 리뷰를 말씀드리면, 진흙 속에서 피는 꽃처럼 삭막한 삶에도 사랑이 피어난다. 보통의 윤리적 잣대로 구와 담의 선택에 관해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밀도가 보통의 것이 아니다라고 넷뱅치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줄 리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진흙 속에서 피는 꽃처럼 삭막한 삶에도 사랑이 피어난다. 뭐, 이 구애증명도 역주행으로 화제가 된 책인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것 중에 이 구애증명이 왜 역주행을 시작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몰라요. 몰라요. 진짜 네,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왜 이 바람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 역주행이 시작되고 이제 그 시기에 저는 원래 유튜브에서
그냥 브이로그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브이로그 말고 그냥 일반적인 뭐 여행이나 이런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 어떤 브이로그를 봐도 구해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그분들이 독서 브이로그를 찍는 게 아니라 다른 브이로그에서 뭐 가방 속에 있는 책을 꺼낸다든가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식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구해증명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이거는 읽은 사람들이 읽은 사람에게 권해주는 방식으로밖에 이런 분위기가 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점이 좀 놀라운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역주행한 걸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이로그의 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책 한 권을 주제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구해증명에 나온 문장들이 좀 강렬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 너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이걸 딱 제목으로 하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거의 190만 회가 나왔거든요. 와, 네. 많이 그래서 저는 이 나왔다. 플레이리스트 힘도 있어서 참 좋은 바이럴 마케팅. 마케팅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한다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또 혼자 이랬습니다. 희승전. 저는 이 한 줄 리뷰를 보니까 네.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네. 구해증명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최재형 작가가 가장 잘 쓰시는 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노벨상 연설에서 모든 소설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과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약간 뜨거운 붕어빵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끈따끈하고 달콤하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구해증명이 이렇게 쿨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고 사랑이라는 감정에서도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재고 따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는데, 구해증명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끝까지 가는 이야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고. 하다가 소설을 보고 나면 반성하면서 잠깐 또 계산적이지 않아지다가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 한스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냥 이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2024년 밀리 회원의 인생책 두 번째는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는 소설 분야이고요. 앤디 위어 작가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그리고 파도 땡땡 파라님께서 한 줄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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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책 좋아함. 질문? 그렇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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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하는 게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책에서 외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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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책에 나오는 거를 따라 한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리뷰를 보면은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 단어를 반복하고 느낌표 찍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워낙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은 경우는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황석희 번역가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회차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앤디 위어 작가가 쓰는 SF의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낙관하게 되고 미래를 낙관하게 되고 행복한 기분을 맛보게 하는 이야기를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신 게 아닐까. 분량이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2024년 회원이 인생책 2위로 뽑은 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위에 이렇게 SF 소설, 그것도 이제 외국 작가가 쓰신 SF 소설이 있다는 게 또 좀 한편으로 신기하긴 해요. 네. 원래 맞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죠. SF라는 장르가 얼마나 이제 이
대중화되었는가, 많은 분들께 읽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로 간다, 뭐 이게 나온다, 뭐 우주 여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인물이 매력적이고 이 모험의 과정이 충분히 흥미롭다면 누구나 여기에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실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밀리 회원의 인생책 3위는 어떤 책인가요? 3위는 소설 분야의 정혜연 작가가 쓰신 홍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줄 리뷰로서는 고정관념으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미친 반전의 쾌감이라고 찌든 땡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스포예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계속 주장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네. 한국인은 절대 범인 못 맞춘다. 예.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말하면서 친구한테 선물해 줬어요. 예. 한번 읽어보고 범인 맞춘지 알려줘. 이제 이랬더니 야 이거 뭐야? 이제 이러면서 연락이 왔었던 책이어서 반갑네요. 예. 반전으로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절감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구해증명부터 프로젝트 헤일 메리, 홍학의 자리까지 이런 장르색이 강한 소설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2024년 밀리 회원의 인생책 4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4위는 자기계발 분야이고 자청 작가가 쓴 역행자 확장판입니다. AF-땡안님께서 한 줄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뭐랄까, 그저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다른 잡념이 모두 사라져갔다. 지금껏 내가 흘려보내왔던 시간들이 전부 자기계발로 채워지고 있다. 너무 아깝다. 이 책을 조금만 더 일찍 봤더라면 인생에서 놓친 것 중 일부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꼭 이 책을 읽고 우리와 함께 운명을 거슬러 보는 건 어떨까? 이 책 얘기는 요 다음 책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5위는 경제경영 분야의 세이노 작가가 쓰신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위로받은 느낌. 아직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준 고마운 책.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꼭 읽을 나의 소중한 책. 그리고 감사한 나의 세이노 선생님이라고 빗땡리 님이 한 줄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청 작가의 역행자 확장판, 그다음에 세이노 작가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은 정말 이슈가 됐던 책이어가지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계발 분야에서 일종의 이제 이 두 권 다 동기부여하는 책이잖아요.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제 돈을 벌고 불리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두 권 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는 봤는데 재밌는 게 작년 2023년이죠. 에 올해 제기 세이노의 가르침이었고 그 2위가 역행자였어요. 아. 네. 그 두 권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순위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이 세이노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세이노라고 쓰잖아요. 세이노. 네. 예. 근데 이제 노라고 말하라는 네. 의미에서 세이노라고 하는 것이고, 세이노가 그래서 이제 필명인 거지 않습니까? 본명이 아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미움받을 용기 같은 제목이기도 한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세이노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이 원래 무료로 그냥 공유되고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책으로 이제 내게 되었고, 그것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밀리의 서재에서 읽기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그냥 PDF로 받아서 볼 수 있지만 저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구입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계발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보통 돈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한 푼이라도 아낄 것 같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에는 돈을 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한 거 아닌가? 그렇네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경우예요. 혹시 이진 님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저희 팀에서 약간 독서와 관련된 키워드 쿼리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세이노가 딱 처음 출간됐을 때 미친 듯이 갑자기 쿼리가 네. 상승하거든요. 거의 뭐 노벨 문학상 그 수상과 약간 견줄 만큼? 네, 네네네. 그것보다 살짝 낮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읽으려고 했더니 너무 두꺼운 거예요. 맞아요. 두꺼워. 이 책도 엄청 두꺼워요. 예. 발췌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책. 그래서 저는 또 밀리에서 요약 오디오북을 읽었거든요. 네. 그래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정말 이 작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러고 좀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자극이 좀 저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순위에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줄 리뷰가 이거잖아요. 그 세이노의 가르침의 경우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꼭 읽을 나의 소중한 책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이미 읽었지만, 내가 너무 요새 이렇게 좀 해이하게 살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좀 꽉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에 띠 졸라매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는 왜 책을 읽을까?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저의 감정이나 생각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읽습니다. 특히 작가들의 문장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고 혹은 SF 같은 세계관 소설을 읽으면 와, 이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일이 바빠서 책을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멈추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럴 때 다시 책을 읽으면 좀 그게 순환되는 느낌이어서 일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순환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 읽는 게 약간 이 머릿속에서 창문을 열었다 닫는 것 같은 정말 문자 그대로 환기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물리적으로 뭔가 바꿔 끼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책을 읽으면 어떤 때는 내가 모르는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깊게 알기도 하는 시기여서 책에 집중을 하는 30분, 1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전에 하던 생각들이 약간 잊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정신을 환기하는 느낌과 닮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스 님은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좀 다르게 답했을 것 같은데 올해 문득 이제 느낀 건 책을 읽을 때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세상에 쏟아지는 정보도 너무 많고 심지어 AI부터 해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 발전도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특히나 직장도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서 계속 불안정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책은 느리고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올해 많이 느꼈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나를 좀 안정시켜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사회에서 책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 제가 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책을 읽고 그 효과를 많이 느낀 사람으로서 오히려 지금 책의 사회적 역할이 더 크다. 그렇게 지금 올해는 좀 믿게 되었습니다. 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수상 즈음에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게 어떤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그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하고 책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책은 내가 읽지 않으면 이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이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에서 단절되어서 여기에 몰입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게 한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느림의 미학 같은 것과도 연관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오디오로 책을 듣는 문화도 점점 더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로 이제 책 읽는 경우에 저도 이제 엄청 많이 듣는데, 저도 들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행할 때, 그러니까 뭐 걸을 때, 혼자 걸을 때, 출퇴근할 때, 뭐 운동할 때, 설거지할 때, 이런 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봐야 되는 책을 읽을 때는 조용하게 집중하는 느낌이 있고, 귀로 듣는 책을 읽을 때는 또 약간 그 북적북적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 독서인의 말로가 아닌가. 맞아요. 예,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케미스트리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책을 읽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얘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서울국제도서전 밀리 부스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직접 기록하신 답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인상 깊은 답변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책에는 낭만이 있어요. 이건데, 사실 우리 검은 안경 한스와 낭만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낭만이 도대체 뭘까? 네. 근데 낭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굳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꽃을 선물한다던가, 크리스마스 때 굳이 트리를 사서 막 크게 해놓는다거나, 그게 어떤 사람은 굳이 저걸 해야 돼? 라고 될 수 있는데, 누구한텐 낭만이어서 굳이가 아니라 굿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저에겐 책이 굳이가 아니라 굿찌여가지고. 네. 검은안경님 저 어땠어요? 잘했어요? 네, 너무 멋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문답. 왜냐면 이지가 네. 평소에는 이제 저는 조금 낭만을 추구하는 편이라 전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해를 좀 못해 주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책에서만큼은 네. 이지도 정말 좀 낭만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굳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나는 이게 좋은데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유의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빛나는 것 같은 느낌도 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스님은 어떤 코멘트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책을 읽는 내가 멋있어서가 재밌는 답변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요새 그 텍스트 힙에 맞아요. 딱 적합한 대답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을 멋지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더 널리 퍼져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리고 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나서 임시보호? 네. 그러니까 임시보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 빌린 다음에 반납 기한이 될 때까지 책을 다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한 저는 심지어 펼쳐보지도 못한 채로 반납할 때 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왜냐하면 도서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인데 맞아요. 내가 이걸 왜 굳이 빌려서 굳이 갖고 있나? 그냥 아예 빌리지 말아버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서분들이 얘기하신 게 이렇게 책 임보하시는 분들 소중하다.
왜냐하면 책을 대여한 기록이 있어야 이 책이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관하는 창고가 안쪽에 또 있는 거예요. 겉에 네. 나와 있는 거 아. 말고도. 근데 책을 아무도 이제 이 대여한 기록이 없으면 그런 창고에 들어가거나 나중에는 폐기되는 책이 되기 때문에 인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가 저는 밀리의 서재 가입할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1년에 몇 권을 읽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동시에 야, 이런 거 돈을 써두면 아까워서라도 읽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게 이제 한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읽는 내가 멋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떤 분들은 저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다니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것, 지적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적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책을 읽는 내가 멋있어서 하트라고 적어주신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예. 다혜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밀리의 서재에서도 인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인기가 네. 대여수가 낮은 책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빠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쵸. 예, 저희도 아무래도 구독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인문 분야랄지 그런 이제 다른 분야보다 조금 인기가 없는 분야의 책들은 꼭 안 읽더라도 임시 맞아요. 보호를 해주시면 네. 더 좋은 책들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읽을까 말까 싶을 때 일단은 담기 해놓고 그 다음에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하나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국제도서전 밀리부스 방문자들의 기록 중에서 이게 좋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 기분이 최고예요. 아마 그래서 계속 읽나 봐요.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왜 읽어? 라고 하면 그냥 재밌으니까 읽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닌 맞아요. 거예요. 이런 책을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만큼 독서에 대한 의욕을 만들어가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치기 전에 그 서울국제도서전이 저희 팀에서 진행한 또 마케팅팀에서. 네네. 네. 그래서 방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이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나는 왜 책을 읽는지 독서 일지에 써주세요. 이건데 정말 열심히 다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왜 뭐 어디에 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 가도 뭐 이런 거 적어 주세요. 뭐 아니면은 무슨 도서관 같은데 이용자 조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답하시면서 이거 다 볼까 생각하시잖아요. 다 봅니다. 맞아요. 다 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 때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스님, 이지님과 제가 2024 나이 올해의 책을 한 권씩 선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올 겨울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곧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소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이 책을 읽으실 때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의 이력, 이 작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읽고 책을 시작하시면 책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게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원래 전기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발자크 평전 같은 경우는 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의 인생책 수준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전기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가 소설도 잘 쓰고 에세이도 잘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에세이를 읽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쓴 글들을 사후에 이제 모아서 발표하게 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미발표 원고를 읽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었어요. 한스 님은 2024 올해의 책은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의 어떻게 지내요라는 책이랑 에마니엘 보브 작가의 나의 친구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의 책을 꼽으라면 에마니엘 보브의 나의 친구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의 어떻게 지내요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읽어왔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독특한 형식을 가진 책이었는데 그 형식이 뭔가 구성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그 인물이 서술하는 것들이 이렇게 서술을 해도 소설이 되는구나 하면서 어렵지 않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에마니엘 보브의 나의 친구들을 그럼에도 올해의 책으로 뽑은 이유는 이 책은 일종 엄청 고독하고 외로운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항상 하는 말이 살고 싶어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 내용 자체는 그냥 이 주인공이 계속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다친 상위 군인인데 그냥 계속 길거리에 나가서 친구를 만들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가가는 내용. 그런데 이제 실패하면 항상 이제 실패한 이유를 내 탓을 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계속 벽을 쌓아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심해지고 그 자기 혐오가 심해질수록 방어 기제로 남을 탓하고 이렇게 되는 주인공을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요즘의 사회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나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뭔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회일수록 나를 혐오하고 그럼으로써 타인을 이렇게 욕하고 이러기보다는 뭔가 나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내가 어떤 남에게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또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 높이 올리고 타인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혹은 더 좋게 살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친구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모르겠어. 올해 계속 불안세대나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고 네. 진짜 실제 어떤 우정을 쌓는 것이 힘들어지고 밥을 먹을 때 이제 각자 이어폰을 끼고 막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좀 저 나름의 뭔가 불안함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올해 책으로 뽑았습니다. 네. 정말 친구를 만든다는 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진님은 어떤 책 꼽아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올해의 책을 고르기 위해서 올해 제가 읽은 목록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주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혜연 작가님의 삶의 발명이나 천선란 작가님의 아무튼 디지몬 같은 책인데요. 그치만 제가 꼽은 책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을 대표하는 문장을 가져왔는데 한번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나 여전히 깊이 잠들지 못한다.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한다. 여전히 숨을 짧게 쉰다. 나를 떠난 사람들이 못 견뎌 했던 방식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이 책은 이제 어떤 참사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먹먹하게 그린 소설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그 유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정말 제가 재밌게 읽고 좋아하는 책은 좀 여러 번 읽는 타입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네. 이거는 그 소년이 온다처럼 한 번 읽고 나면은 그 책을 펼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제 읽을 때도
이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 소설의 배경이 실제로 있었던 제주 4.3 사건이고 어쩌면 이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사람이 실제할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읽는 내내 막 손이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직도 약간 막 울컥해요. 네. 너무 그 감정이 막 확 올라와서.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한번 꼭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님 책들 중에서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좋아하는 책들 중에 막 7번, 8번 이렇게 보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 번 보고 나면은 정말 엄청 큰 일을 통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묵직함 속에 한참을 잠겨 있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이 쓰시는 거면은 뭐든지 따라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올해의 책으로 이야기된 이 3권만 다시 한번 봐도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슈터판치바이크의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마뉴엘 보브의 나의 친구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3권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스님, 이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한스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사실 저는 홈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회원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3회차 해오면서 너무 또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올 한 해 독서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또 더 새로운 책 같이 함께 즐겁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밀리의 서재 검은 안경. 한스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밀리의 서재 마케팅의 왕. 예, 이지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제가 이다희 기자님 정말 팬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수정 교수님과 범죄 프로파일 네. 그것도 되게 열심히 듣고 네, 또 네. 책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이제 한스와 회사에서 한스 요즘 뭐 읽어요? 막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데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네. 올 한 해 회원님들이 어떤 책 읽었는지 그리고 밀리 부스에 방문해서 어떤 걸 느끼셨을지 뭔가 그런 것들 더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앞으로 25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